팔미꽃으로 알 수 있듯이 식물류에는 여러가지 설화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한 들꽃 얘기만 하고 평소에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관심이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꽃을 보죠. 드라큘라 원숭이 난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드라큘라 송곳니 같은 부분이 있고 원숭이를 닮아 드라큘라 원숭이 난초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볼 일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그럼 여기 이 식물은 어떤가요? 진짜 한국의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식물, 보자마자 싶은 식물이죠. 그냥 잡초 아닌가 싶은데 이 식물의 이름 망초라고 불립니다. 망초. 식물 이름에 절대 붙이지 않을 법한 망한다의 뜻이 들어간 경멸적인 이름인데 얘가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지 들으면 신기한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망초 이름으로 알 수 있는 한국의 비극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식물을 망초, 그리고 이 식물을 개망초라고 부릅니다. 망초를 예전 문헌에서는 망초, 망국초, 철도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유인즉 망할 망, 나라 국, 즉 나라가 망해갈 때 국내에 급격하게 퍼져나간 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퍼져나갔다는 내용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데 애초에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흔한 이 망초와 개망초는 한국의 토종식물이 아닌 외국의 식물입니다. 그것도 일본, 중국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 아메리카 북미권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식물이 급격하게 퍼져나간 시대가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데 그 시대가 구한말 진짜 나라가 망해가던 그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상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단적으로 1910년에 바로 경술국치가 일어났죠. 한민족 최대의 비극, 나라가 빼앗기는 강제적 한일합병이 일어난 것인데 이 날을 기점으로 약 500년의 조선 왕조 역사가 사라지고 35년이나 일제 불법적인 강점을 받게 됐죠. 그런데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작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한국의 각 영역을 빼앗았겠죠. 예를 들어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기 전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켰고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는 것으로 사법권을 박탈한 것처럼요.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계속 침탈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이 점을 확인하고 경술국치가 일어나기 20년 전인 1890년대쯤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1890년대에는 망국의 기운이 감도는 와중 철도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해입니다. 우선 1894년에 일본이 조선과 한 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조선 정부는 재정적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이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1895년 일본군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고종의 심정은 참담했겠죠. 신일대각이 장악한 경복궁에서 고종은 또 1년 뒤인 1896년 러시아 공관으로 탈출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별도의 얘기지만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로 불렀기 때문에 아라사, 공관으로 임금이 피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천이라는 단어는 경멸의 뜻을 담는 일본식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의 이 시기, 러시아 공간으로 대피 후 일본의 압박을 벗어난 고종은 경인선 철도의 부설권을 일본이 아닌 미국인 제임스 모스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임스 모스는 이미 예전에 고종과 철도 창설 조약을 체결했지만 일본이 방해하던 인물이었거든요.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철도를 짓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낸 악질적인 소문에 결국 자금난이 발생하고 이 철도 부설권은 일본에게 모조리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철도권을 둘러싼 혼란의 상황에서 철도를 짓기 위해 철도용 나무를 북미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때 이 망초와 개망초가 북미나무와 함께 따라 들어와서 철도기를 따라 전국에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하더니 내 눈앞에 철도라는 것이 깔리기 시작하고 이 철도를 중심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풀은 심지어 키가 2m까지 우거지게 자라면서도 장소를 가리지도 않아 밭과 논에도 막 자라고 제거해도 뿌리가 남아 또 자라고 농사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번식력으로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 그래서 이 풀을 당시에 망초, 망국초, 그리고 철도풀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망초는 망초랑은 다른 속의 식물로 같이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망초같이 생명력이 질기진 않아서 마이너한 망초라는 뜻으로 개망초라고 붙였다는 설과 오히려 더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개망초라고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와 함께하는 풀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고 이 망조가 든 풀이 결국 지금은 맛있는 나무랭이 됐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망초는 물에 사는 망초 종류인가요?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물망초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앞에서 설명한 북미 출신 망초 애들이랑은 뜻도 다르고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한 망초가 망조가 든 풀로 보면 물망초의 한자는 하지 않다, 없다의 뜻인 물,
이즐망, 풀초로, 잊지 마세요의 뜻을 지닌 이름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물망초는 애초에 독일이 원산지인 관상용 꽃으로 사진처럼 아주 작고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이거 다들 어디선가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스토리예요. 대충 설명하자면 독일에서 한 남자가 여자 주려고 이 꽃이 나는 섬에 가서 꺾고 강을 건너오다가 물살이 휩쓸리는데 나를 잊지 말라 라고 외치고 이 꽃을 던지고는 떠내려가서 이 꽃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너무 대충 설명하니까 절절함이 없는데 어쨌든 물망초와 망초, 개망초는 서로 다른 애들인 것이 결론입니다. 망초, 개망초와 관련된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보던 식물이었는데 이름과 유래를 알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끝입니다.